네, 현재 시각 10시 16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지수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 유지가 되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 3,11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1% 가까운 오름세고요. 코스닥 지수는 0.36% 올라 969.2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 코스피 시장에서는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3,878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3,400억 원이 넘는 매수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오늘 매도 폭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증권광장 시작할 때 개인들의 순매도 금액이 5천억 원이었는데 현재는 7천억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앞서서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만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전체적인 시장을 정리해보고 특징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분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레몬리서치의 김미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의 길건우 연구원, 리서치아름의 백지우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미수 대표님, 반도체가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 어제 오늘 딱 들기는 했는데 오늘 대표님 전체적으로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뭐 잘 편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리 방금 말씀드렸던 만큼 지금 딱 하나는 조정시 그래가지고 남들이 재미없고 외국인 기관 팔 때 잘 사놓은 거 잘 지키자. 이게 가장 큰 관건 같고요. 네. 지금 여기서 뭐 한 5% 10% 올랐다고 그냥 팔고 다른 거 볼 상황은 아닙니다. 계속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반도체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또 하나는 어제 미국 증시와 글로벌 증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독일 증시가 신고가입니다. 네. 그리고 또 베트남 증시가 신고가입니다. 이런 현상이 왜 나올까요? 라는 데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어제 ISM 제조업 지수 보게 되면은 거의 64 이 정도까지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다는 만큼 제조업이 호황일 때 수혜를 받는 국가가 어디냐라고 봤었을 때 대표적으로 예전에는 중국을 많이 봤죠. 근데 중국이 이제 탈락합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좀 소원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중국 정부가 관리를 하는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 관련된 쪽에 세계 공장 의미가 약간 퇴색하면서 그 대체제는 베트남이나 또 독일 같은 경우가 강한 모습들이라고 보게 되면 이런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아직 또 세계 공장다운 면모를 갖고 있는데 아직은 덜 올라갔습니다. 계속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1분기 실적 나올 때 이어지는 수출 동향과 함께 호조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반도체, 그리고 또 자동차, 그리고 또 석유화학 이쪽이죠. 네.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말씀해 주셨던 섹터가 더욱 강하게 힘을 내주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길건우 연구원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반도체랑 자동차는 계속 잘 갈 것 같고요. 네. 그냥 좀 다른 말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백신 관련해서 이제 접종자 뭐 추이를 잘 안 보는 것 같은데 한번 그래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은 게 다른 것보다도 이제 다 경기 회복 기대감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 기대감을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백신 접종률 추이인데 1차 접종률 추이보다는 2차 접종률 추이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은 게 유럽에서 이제 1차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는 뭐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 2차 접종률이 늘어나다 보면은 아마 이게 조금 잡힐 거예요. 이게 잡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정말 회복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다른 것보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애들이 가장 먼저 달려나가겠죠. 근데 이제 코로나 피해주들이 어느 정도 주가 회복은 하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여행주들이 조금 회복은 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회복이 조금 덜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업종이나 종목들 같은 경우가 면세점주나 항공주가 조금 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도 백신 2차 접종률 추이 체크하시면서 같이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건우 연구원의 시황 포인트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뭐 간밤에 뉴욕 증시를 보니까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도 1.6%대로 내려가면서 좀 안정화됐고 뭐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WTI가 다시금 60달러 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백지우 애널리스트 뭐 전체적인 지표로 봤을 때는 시장의 방향성이 또 어떻게 보일까요? 전체적으로 네. 작년에 이제 투자자 예탁금이 정말 가파른 속도로
증가했던 거에 반해 이제 올해 들어서 투자자 예탁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또 가상화폐 거래액은 코스피를 추월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내 주식시장을 볼 때 이 주식에 대한 열기가 어디까지 잘 갈 거냐, 지수가 올라가도 어디까지 오를 거냐에 대한 의문이 조금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펀더멘탈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 조금 지겨우시겠지만 여전히 펀더멘탈 좋은 기업, 재무제표 좋은 기업에 투자하셔야겠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미국도 인프라 투자 이거를 국채를 통해서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증세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좀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 기술주 중심의 강세장 미국에서도 보여줬고요. 이제 다시 성장 업종에 관심 가져도 될 때라고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반도체, 자동차, 호실적 예상되는 섹터들 여전히 잘 가고 있고요. 유가 상승하면서 국내 에너지 업종에도 조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의 시각으로 시장을 어떤 포인트로 봐야 할지 시황 얘기 먼저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볼게요. 네, 현대차입니다. 3월 판매 지표 잘 나왔죠. 네, 현대차의 주가 8% 가까이 오르면서 23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현대차 그룹주들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 나온 지표가 일단은 주가 상승에 뒷받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체크를 해볼게요. 네, 3월 판매 지표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미국 법인이 지난달 7만 5,400세대를 판매를 했고요.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15%가량 증가한 수치고 3월 판매량으로 따졌을 때는 역대 최다 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자동차주들이 모처럼 상당히 좋은데 궁금해집니다. 이 시점에서 현대차 하면은 또 김민수 대표님이었는데 대표님 자동차주들 2차 랠리를 시작하는 걸까요? 현대차는 어떻게 보세요? 매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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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싸게 살 기회를 줬기 때문에 조금 더 비중을 늘렸고요. 네. 그런데 현대차를 보면서 당연히 서프라이즈한 이런 판매 나올 줄 알았고요. 왜냐하면 해외 판매가 내수는 좀 정체 해외 판매가 잘 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더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건 맞는데 최근에 현대차를 보면서 가장 또 반도체 관련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이 한 4월부터가 이번 달부터는 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물론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누구보다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것 외에 우려감으로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대응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또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쪽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난다 이런 쪽도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입장으로 봤을 때 좋은 차가 나오고 전기차가 개화되는데 중고차 사겠습니까? 잘 안 삽니다. 급한 사람이면은 살 수는 있겠지만 저라도 차라리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어떤 대기된 이연된 수요까지 또 이어져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수요는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기회 요인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또 차량용 쪽에서 뭔가 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쪽을 보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강판을 공급하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 그러면 출하량이 뚝 떨어졌어야 되겠죠. 근데 전혀 안 떨어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동차 쪽에 큰 문제 없다라는 쪽으로 보고 매수 기회로 잡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현대차 기준으로 한 25만 원대 근처는 중기 저항일 수 있는데 무시하시고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들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 지금 반등만을 기다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충분히 홀딩 하자라는 관점이신 거고 매수도 지금 딱 적기일까요? 어때요? 네, 8% 오른 데서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기가 살짝 좀 그렇긴 네, 한데. 아니 오늘은 많이 오르니까 네. 요 가격 라인에서 네, 노래몽 씨 또 매수 말씀해 주실 거잖아요. 네, 매수니까 매수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매수니까 매수기 때문에 매수하시면 되는데 네. 근데 일단 한 23만 원대 한 초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같이 계속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리는 게 한국단자죠. 네, 이쪽도 어떤 눌림목 잘 받고 올라오다 보니까
또 하나의 이런 거에서는 한 10만 원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단자도 뭐 예전부터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고 현대차, 한국단자 모두 매수 관점 그리고 홀딩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아차 얘기도 좀 들어볼게요. 길건우 연구원. 네. EV6가 아이오닉 5보다 더 인기가 많은 것 같기는 하던데 기아차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아차도 뭐 네. 현대차랑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현대차가 조금 더 많이 받았어요. 예, 왜냐하면 61선 아래 뚫고 내려왔는데 그래도 기아차 같은 경우는 61선 받쳐주고 있고 지금도 61선 밀고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간이라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수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3월 이제 수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현대, 기아차 모두 좋습니다. 뭐 내수도 많이 늘긴 했지만 해외 판매 자체가 많이 늘어서 분명히 뭐 1분기 실적은 더 좋을 것으로 뭐 결과가 예상치가 되고 있고요. 2분기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조금 길게 본다라고 하면 현대, 기아차는 무조건 들고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현대, 기아가 먼저 가고 아마 그 뒤에 또 이제 부품주들이 따라갈 거니까 뭐 완성차 먼저 사시고 그다음에 부품 손으로 넘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기아차도 좋게 보세요, 김민수 대표님. 네.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당연히 현대차 매수, 기아차 매도라고 말씀드리면 이상한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냥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를 조금 잡아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투자자분들 두 종목 모두. 근데 지금 네. 보통 보면은 목표가를 잡을 때 저희가 여기까지는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 흐름 맞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반기에 전기차 성과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더 크게 나온다. 현대차는 한 30만 원대는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맞아요. 가격을 콕 집어내기가 힘든데 역시나 또 잘 대답을 해주시네요. 김민수 대표님과 길건우 연구원의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특징주 또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또 시장에서 핫한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할게요. 네,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오늘도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정말 시장의 단골 특징주입니다. 오늘 주가 3% 상승하며 현재 38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이동욱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또 나왔는데 리포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리포트 내용 외에 아주 지금 효성 첨단 소재를 치밀하게 리서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리포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1분기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올 것 같다라고 또 한 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타이어 보강체 판가 개선이 예상이 되고 아라미드, 탄소 섬유가 견고한 마진율을 또 유지를 하고 있고 베트남의 스판덱스 플랜트 수익성이 개선되는 등등 일단 모멘텀은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오늘 54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뭐 아직도 우리에게는 매수 기회가 좀 충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길건우 연구원의 의견 들어볼게요. 살까요, 팔까요? 저는 사자라고는 했습니다. 네, 뭐 이제 길게 본다라고 하면 많이 오르긴 했어요. 연초 대비하면 정말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네.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사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지금 이미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는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보유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리포트에서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할 거다. 근데 어느 정도냐면 1분기 영업이익이 한 75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작년 전체 영업이익의 2배가 넘어가는 수치여서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다라고 해서 아마 탄력을 조금 더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딴 거보다도 1분기에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 사업부 자체가 좋다라는 말인데 이 전 사업부가 좀 뭐 타이어도 좋고 뭐 다른 소재들도 좋고 탄소 섬유도 좋고 뭐 다 좋다라는데 이게 1분기 때 끝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2분기 때, 3분기 때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이 뭐 고점은 아니지 않나. 앞으로도 뭐 실적 자체는 2분기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민수 대표님도 효성첨단 소재 아직 매수의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보세요. 저는 신규 매수는 반대입니다. 오, 네, 이런 네. 자리에서 보통 뭐 다 좋다 하고 해서 기대감 다 알고 있고 이만큼 나올 거 알고 있는 상황 쪽에서 주가는
모를 리가 없는데 이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신규로 따라가지 마시고요. 대체제를 찾는 게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효성 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또 코롱인더 뭐 이런 쪽으로 선회하면서 그를 맞춰갈 수 있는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저희가 뭐 워낙 많이 다뤄본 종목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타이밍별로 계속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리포트도 나왔을 겸 해서 다시 한번 이 타이밍에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특징주 체크해 볼게요. 네,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과연 탑픽 종목은 뭘까요? 네,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들 비딘트가 8% 넘게 오르고 있고요. 위지트가 8.97% 올라 2,12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나무 테마가 워낙 세다 보니 또 뭐 빗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오늘 비딘트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모아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가격이 7,300만 원, 7,400만 원 넘어선 걸로 알고 있는데 비트코인 관련주는 백주 애널리스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살까요, 팔까요? 비트코인 관련주를 제가 이번에 한 두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네. 것 같은데 늘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이번에 네. 시황 포인트를 말씀드릴 때도 코스피 거래액 추월했다. 가상화폐 계속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탑픽은 이제 우리기술투자와 하나투자증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덴트가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긴 한데요. 빗썸 거래대금을 보면 약 2조 원 정도고요. 업비트 거래대금은 거의 8, 9조 원대를 상회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뭐 거래대금으로만 러프하게 보자면은 업비트가 거의 7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나무 상장이 뭐 언제 될지 어느 증권거래소에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사실 상장 자체는 저는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모아 가시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기술투자는 이제 두나무 지분을 8% 정도 56억 원에 매입을 했고요. 코인베이스가 약 100조 원 정도로 미국에 상장이 된다고 하는데 코인베이스의 거래대금을 뛰어넘는 두나무가 약 10조 원 정도의 규모로만 상장이 되어도 지분 가치가 우리기술투자가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살 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투자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나무 지분 6%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충분히 재평가받을 기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코인베이스 말씀해 주셨는데 4월 14일에 미국 나스닥 직상장한다라는 속보 기사가 오늘 오전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이러다 진짜 비트코인 1억 가는 거 아닐까요? 지금은 안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상황은 비트코인 또 직전 고점대까지 또 왔죠. 그러니까 네. 한국 원화 기준이 아니라 달러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직전 고점인데 여기서 나스닥이나 기술주가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금이 어디로 갈까요? 네. 그러면 아마 비트코인보단 다시 이쪽으로 쭉 쏠리는 현상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혹시나 관심 있으시다 면 지금 사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5만 달러 초반 이거 코인 방송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됐을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별로 그렇게 관심 안 가질 때가 맞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거래소는 또 다른 문제겠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 이슈와 함께 종목들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다음 특징주로 넘어갈게요. 네,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와 관련된 기업이 있죠. 네, 현재 주가는 2.57% 올라 15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GM으로부터 이제 포스코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공급을 제한받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미국 현지에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는 조건인데 이렇게 되면은 포스코 케미칼의 또 주가 방향성이 궁금해집니다. 김민수 대표님, 이 종목은 살까요, 팔까요? 네, 매수입니다. 네. 일단 조금 비싸긴 하죠. 2차 전지 쪽이다 보니까 비싸다고 하더라도 특히 2차 전지 메이커보다 이런 이제 소재, 특히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 음극재 다 하는 세계 1위의 유일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변화를 가져갔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납품 구조가 아니라 이런 직판 구조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앞으로 기대 요인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또 폭스바겐이나 뭐 테슬라나 다 자기네끼리 한다고 그러죠. 자기네 내재화한다라고 하게 되면 소재 쪽에서 강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LG화학을 통해서 납품했던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그쪽도 따로 만드는데 거기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요인들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은 더 넓어진 기회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는 포스코 케미칼 약간 비싸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고급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최근에 또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은 다시금 반등 랠리가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네. 특별히 뭐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좋게 보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지금 일단은 2차 전지주가 반등을 하면서 나올 효과라고는 생각되고 있는데 아직 뭐 뚜렷하게 변화가 없다 보니까 그래요? 살 게 없나 좀 서치는 하는데 또 이제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격들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마인드는 매수인데 정확하게 어디서 매수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번에 1분기 실적 나오면서 또 여러 가지 올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텐데 그보다 훨씬 더 생각했던 것보다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도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런 어떤 네. 가이드라인을 한번 1분기 때 보고 그다음에 결정해서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이 보이면 꼭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저희가 특징주로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종목 체크해 볼게요. 네, 두나무 관련주입니다. 미국 상장 추진설에 최근에 시장 안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죠. 네, 관련주들 흐름 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이 오늘 좀 급등락을 장중에 반복하는 모습이었는데 현재는 0.66% 상승세를 그리고 있고요. 우리기술투자 2%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에이티놈 인베스트먼트는 확실히 강하네요. 오늘도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그야말로 급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6,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성창투도 21%대 강세입니다. 네, 두나무 테마주들이 정말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유독 또 강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길건우 연구원, 두나무 테마주는 살까요, 팔까요? 저희가 지금 계속 코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우선은 팔자라고는 얘기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두나무 상장 줄 이 테마만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지 않나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상장을 하는 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 코인 시장 자체가 요즘에도 주변을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비트 어플 하나는 대부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투자에서도 이제 기존에는 코인에 아예 관심을 없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코인을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거긴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분명히 이제 상장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에이티넘 뭐 투자 조합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거의 한 7에서 8% 정도 지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기술이나 뭐 이런 정도 주가 상승 정도면 저는 감당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에이티넘 같은 경우에는 뭐 20%가 넘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분명히 어느 정도 조정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직상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기가 굉장히 불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뭐 정확하게 가이드가 나온다라고 하면 뭐 안정적으로 가기는 하겠지만 너무 변동성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만약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 일부 정도 하시고 저는 차라리 카카오 같은 거는 사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냥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도 지금 이제 코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카카오랑 두나무 자체가 서로 거의 협력업체를 넘어서서 그냥 관계회사 수준으로까지 이제 발전을 하고 있어서 카카오에서도 이제 코인을 만들었는데 이 코인 자체가 업비트에 이제 상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뭐 차라리 저는 다른 데보다는 저는 참 카카오 살 것 같습니다. 카카오 얘기 많이 하시는데 카카오는 또 그렇게 많이 세게 움직이지 않아서 맞아요.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더 맞아요. 쏠리는 것 같기는 해요. 뭐 그래서 이제 너무 네.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싼 거에 많이 집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 변동성에 올라타다가 솔직히 언제 뛰어내려야 될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기가 못해도 한 6개월에서 뭐 그 이상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때까지 또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될까요? 그럴 거면 차라리 조금 더 안전한 종목에 올라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유독 강한 뭐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죄송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근데 요즘 보니까 창투사 쪽이 네. 이제 또 창투사 이제 사업 보고서 놓고 갖고 있는 집은 뭘까 막 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뭐 대성창투인가요? 이 회사 보니까 상당히 또 뭐 지금 IPO 할 수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분들이 이것저것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만 걸려라 이런 분위기 쪽에서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걸 창투사가 그렇다고 해서 지분 가치를 반영하는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뭐 지분 가치가 나왔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수익으로 잡는 구조가 저희가 알기로 엑싯을 해야지 그게 다 그렇죠. 수익으로 잡히는 맞습니다. 거 아닌가요? 네.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하게 되면 재무회계 강의를 가다 보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속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못 주게 되면 그냥 이례적인 요인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와 더불어서 두나무 테마주들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입니다. 바이든이 삼성 관계자를 초청한다고 하죠. 과연 10만 전자가 될까요? 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2% 넘게 올라 84,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반도체 쪽 뉴스는 상당히 많습니다. 백악관이 반도체 공급난 논의를 위해서 삼성 관계자 초청한다라는 기사도 오늘 있었고, 시티그룹이 삼성전자 실적과 함께 리포트를 통해서 목표 주가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투자 의견 알아보겠습니다. 백지우 애널리스트, 살까요, 팔까요? 사실 삼성전자 매도 의견을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조금 궁금하긴 한데요. 당연히 매수 의견 드립니다. 반도체 안 필요한 것이 지금 없다고 판단되고요. 바이든 초청 이슈도 있어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네. 여전히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요. 바이든이 또 인프라 투자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건설이나 이런 쪽도 물론 수혜를 받겠지만 역시 전기차나 이런 첨단 소재 쪽도 계속해서 수혜가 되기 때문에 바이든 인프라 투자 쪽에서도 이제 수혜가 예상되고요. 물론 반도체 미국에서 국산화한다 이런 얘기 있지만 물량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돼서 삼성전자 또한 계속해서 출하량 늘려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거는 이제 또 삼성전자가 워낙 큰 주식이다 보니까 꼭 대표님이랑 연구원님께도 또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쭤봐야죠. 네, 아니, 김건희 연구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토스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네. 거네요. 네. 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공급 이슈도 지금 반도체 공급 이슈가 너무 많잖아요. 12일 날 들어와라. 이제 삼성도 들어와라. 오늘 아침에도 이제 속보들 계속 나오고 하던데 반도체 자체는 앞으로 쭉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기차도 간다라고 하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어마어마할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보다 TSMC가 이제 우리 투자 어마어마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 또 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투자 네. 규모에 있어서 워낙 사이즈가 좀 많이 차이가 맞아요. 나서 여기에서 혹시나 만약에 격차가 네. 더 벌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서. 맞아요. 이제 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 격차를 그렇게 크게는 안 벌어질 것 같아요.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네. 격차가 여기서 벌어지게 되면 못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좋고 이제 딴 거보다도 이제 7일 날 잠정 실적 발표하잖아요. 지금 컨센서스가 제가 알기로는 8조 8천억 정도 되는데 9조 원을 넘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치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예하 여러 가지 업체들도 많이 같이 달려갈 거니까 반도체 업종 자체는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도 김민수 대표님 삼성전자 9만 원 충분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9만 원이면 이쯤 되면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오늘 들어서. 네, 1차입니다. 네, 1차고요. 네. 더 할 나위 없겠죠. 근데 이제 요즘 들면서 너도 이제 미국도 반도체 투자한다 그러면서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솔직히 반도체 쪽을 저도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잘 모르고 하지 않나. 약간 지금 없다 보니까 자기네 제조업이 좀 위축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뭔가 육성하려고 하는데 이게 돈만 있다고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쵸. 네, 특히 네. 쌓아진 기술력 가지고 그걸 통해서 안정적인 수율까지 뽑아내기 위해서는 중국도 돈으로 밀어붙이다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미국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그래도 좀 기민하게 짜는 게 대만하고 한국을 끌어들이고 있죠. 혼자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처럼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죠. 중국처럼 인력을 빼온다든가 회사를 하나 산다든가가 아니라 어떤 동맹으로 관계를 이용을 해서 협력적으로 나가게 되면 미국 쪽은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은 쌓아진 기술력을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되면 삼성전자의 아성을 넘기는 아직은 힘들다. 너무 국뽕 같나요? 네, 죄송합니다만.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기술력에 계속 무게를 두고 또 수요 업황들 계속 확인하게 되면 여전히 그냥
지금은 편안하게 가져갈 구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대형주도 대형주지만 반도체 소부장은 역시나 우리가 또 등한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뭐 반도체주 내에서도 장비주들이 너무 좋아서 지금 뭐 한미반도체, 원익 IPS, 테크윙, 유니셈, 뭐 유진테크 등등 다 흐름이 좋아서요. 이쪽도 한번 봐주세요, 대표님. 네, 일단 지난번에 원익 QNC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쪽에 대한 변화 지금 뭐 최고가라고 하더라도 지금 레벨업되는 수준을 보게 되면 여기서 10,000원은 더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익 QNC는 살짝 조정 나온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중에서 또 유니셈하고 테크윙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테크윙은 자리가 괜찮습니다. 업황 내기 쭉 하게 되면 좀 그러니까 종목 얘기만 빠르게 말씀드리게 되면 네. 특히 지금 핸들러 쪽에 나오는 변화를 봤을 때 지금 기조면 주가 올해 내년에 나올 실적까지 담보하게 되면 많이 싼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소재 쪽에 또 대표적인 거는 예전부터 좋아하던 한솔케미칼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쪽은 일단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보유 영역이고요. 그와 함께 최근에 좀 덜 올랐는데 반응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소재 쪽엔 ENF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실적은 올해가 작년보다 살짝 줄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가의 하락폭은 좀 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한솔케미칼 예전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미 신고가 행진이고요. 테크윙과 뭐 유니셈도 곁들여 주셨는데 최근에 하나금융투자에서 리포트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반도체 공부하시면서 잘 한번 또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시간을 좋아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이 참 많아요. 소신껏 말씀해 주셔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리다 이렇게 확실하게 또 얘기해주는 세 분이 있어서 든든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